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정말 믿었던 연인에게 넌 나랑 급이 안 맞아. 혹은 내 성공을 위해 더 도움이 되는 사람을 만날래. 라는 식으로 처참하게 차여본 경험 말이죠. 밤잠 설쳐가며 내가 뭐가 부족해서 라고 자책하고 그 사람이 나보다 더 잘 나가는 사람과 결혼했다는 소식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기분. 어쩌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혹은 노력해도 안 되는 세상이라는 무력감 때문에 마음 한구석이 아린 분들이 계실 겁니다. 나를 버린 그 사람이 나중에 피눈물 나게 후회했으면 좋겠다 라는 상상. 솔직히 한 번쯤은 해보셨잖아요. 자,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상상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실화로, 그것도 아주 잔혹하고 우아한 아이러니로 구현되었는지에 대한 겁니다. 단순히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자존감과 선택, 그리고 운명이라는 녀석이 어떻게 인간의 뒤통수를 치는지에 대한 아주 짜릿한 썰입니다. 썰록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도파민 생성자 도생, 썰록입니다. 만약 여러분도 나를 떠난 사람이 나보다 더 잘 살까봐 두려운 마음, 혹은 나의 가치를 알아주지 않는 세상 때문에 궁금해하셨다면 이 영상을 보시면서 도파민 수혜자, 도수가 되시기를 바라봅니다. 사실 말이죠. 우리가 역사 교과서에서 배우는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그 사람 하면 뭐가 떠오르나요? 불가능은 없다. 내 사전에 방전은 없다. 보통 키는 작지만 카리스마 넘치는 정복자로 기억하시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흔히 믿는 상식 하나를 깨부수고 시작해볼까요? 나폴레옹은 사실 당대 기준으로 결코 작은 키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프랑스 평균 키가 164cm 정도였는데 나폴레옹은 168에서 170cm 사이였거든요. 그럼 왜 단신의 대명사가 됐냐고요? 영국 놈들, 아니 영국 언론의 지독한 가짜뉴스 때문이었죠. 적으로부터 꼬맹이라고 조롱받던 그 정복자가 정작 연애 시장에서는 어떤 대접을 받았을까요? 정복 전쟁보다 더 치열하고 어떤 소설보다 더 황당한 삼각관계의 서막을 지금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사랑과 배신, 그리고 잔인한 계산기, 흑수저 장교와 금수저 소녀의 만남. 자, 보세요. 때는 1794년 프랑스 혁명의 불길이 이글거리던 마르세유입니다. 여기 한 남자가 있습니다. 코르시카 출신의 말라케니 포병장교, 가진 건 야망뿐인 20대 청년 나폴레옹이었죠. 그 앞에 나타난 17세의 순진한 소녀 데지레 클라리. 여러분, 데지레는 당시 마르세유에서 손꼽히는 비단 상인의 딸이었어요. 요즘으로 치면 강남의 부유한 사업가 집안 막내딸 정도 되겠죠. 반면 나폴레옹은 그냥 고시생 같은 처지였습니다. 데지레는 이 가난하지만 눈빛 많은 살아있는 청년에게 반해버립니다. 내 재산과 내 마음을 다 줄게요. 당신의 꿈을 펼쳐보세요. 이 얼마나 순수한 사랑입니까? 두 사람은 약혼까지 합니다. 나폴레옹은 데지레의 경제적 지원을 받으며 파리로 입성하죠. 이때까지만 해도 나폴레옹은 데지레에게 편지를 씁니다. 나의 천사여, 당신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소. 역시 연애 초반의 멘트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믿을 게 못 되는 모양입니다. 야망이라는 이름의 환승이별. 그런데 말입니다. 파리에 간 나폴레옹이 누구를 만납니까? 바로 사교계의 여왕 조세핀 드부아르네였습니다. 조세핀은 데지레보다 나이도 많고 아이도 있었지만 당시 권력자들과 줄이 닿아 있는 인맥의 끝판왕이었죠. 자, 여기서 나폴레옹의 심리학적 기제가 발동합니다. 데지레는 나를 사랑하지만 조세핀은 나를 황제로 만들어줄 수 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랑입니까? 아니면 커리어입니까? 나폴레옹은 아주 차갑게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데지레에게 보냈던 그 수많은 편지를 비웃기라도 하듯 일방적인 환승 이별을 통보합니다. 그것도 편지 한 통으로 말이죠. 미안, 나 급이 더 높은 여자 만날게. 생각해보세요. 나를 믿고 뒷바라지해준 약혼녀를 성공을 위해 헌신짝처럼 버린 겁니다. 데지레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비참하고 억울했을까요? 하지만 이 비극이 사실은 훗날 펼쳐질 거대한 반전의 서막이었다는 걸 당시엔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이러니의 씨앗, 숙적과의 결혼. 나폴레옹이 가장 싫어한 남자 베르나도트. 자, 여기서 세 번째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장 바프티스트 베르나도트. 그는 나폴레옹 밑에서 일하던 유능한 장군이었지만
나폴레옹의 독단적인 태도를 아주 혐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직장 상사와 절대 안 맞는 에이스 부하였죠. 그런데 기가 막힌 운명의 장난이 벌어집니다. 나폴레옹에게 버림받고 시리에 빠져 있던 데지레를 바로 이 베르나도트가 위로해주다가 사랑에 빠진 겁니다. 1798년 두 사람은 결혼합니다. 나폴레옹 입장에선 어땠을까요? 내가 버린 전 여친이 내가 제일 껄끄러워하는 부하랑 결혼했다고? 이건 마치 내가 퇴사시킨 직원이 내 전 애인이랑 결혼해서 내 옆집으로 이사온 꼴이죠. 나폴레옹은 불쾌했지만 차마 대놓고 뭐라 할 순 없었습니다. 왜냐고요? 본인이 먼저 배신했으니까요. 역사의 아이러니는 여기서부터 슬슬 시동을 걸기 시작합니다. 황제의 등극과 불편한 동거. 1804년 나폴레옹은 스스로 프랑스의 황제가 됩니다. 조세피는 황후가 되었죠. 데지레는 졸지의 전 남친이 황제가 되는 꼴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때 데지레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그때 내가 좀 더 매달렸어야 했나? 아니면 저 나쁜 놈 어디 잘 되나 보자 였을까요? 재미있는 통계가 하나 있습니다. 당시 나폴레옹 군대의 장군들 중 나폴레옹의 명령에 가장 자주 토를 달고 반항했던 인물이 바로 베르나도트였습니다. 나폴레옹은 베르나도트를 숙청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왜냐? 데지레 때문이었죠. 나폴레옹은 비록 조세핀을 택했지만 마음 한구석엔 데지레에 대한 부채의식과 묘한 미련이 남아있었거든요. 그래서 베르나도트에게 원술 계급까지 주며 곁에 둡니다. 적을 죽이지 못해 곁에 둔다. 로마의 카이사르가 브루투스를 아꼈던 것과 비슷하지 않나요? 하지만 이 결정이 나폴레옹의 제국을 무너뜨리는 결정타가 될 줄이야. 운명의 대역전. 버림받은 여자의 승리. 스웨덴에서 온 황당한 제안. 1810년 북유럽의 강대국 스웨덴에 문제가 생깁니다. 국왕에게 후계자가 없었던 거죠. 스웨덴 의회는 고민 끝에 결단을 내립니다. 전쟁 잘하는 프랑스 장군 한 명을 양자로 들여서 왕으로 삼자.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당시 스웨덴은 러시아의 위협을 받고 있었고 나폴레옹과 친한 장군을 왕으로 세우면 프랑스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한 겁니다. 그때 지목된 사람이 바로 베르나도트였습니다. 나폴레옹은 이 소식을 듣고 비웃었습니다. 내 부하가 왕이 된다고? 뭐 나쁘지 않네. 가서 내 스파이 노릇이나 해라. 나폴레옹은 베르나도트를 스웨덴으로 보내며 충성 맹세를 요구했지만 베르나도트는 거절합니다. 나는 이제 스웨덴의 왕세자입니다. 스웨덴의 국익이 최우선입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함께 고민해 볼 포인트입니다. 여러분이 베르나도트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를 키워준 황제에게 충성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나를 믿고 왕으로 불러준 새로운 나라의 국민들을 위해 칼을 거두시겠습니까? 제자의 칼날, 스승의 심장을 찌르다. 드디어 1813년 라이프치히 전투. 나폴레옹 제국의 운명이 걸린 이 거대한 전쟁에서 나폴레옹은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합니다. 맞은편 연합군의 총사령관 자리에 자기가 스웨덴으로 보내줬던 베르나도트가 앉아있는 겁니다. 베르나도트는 나폴레옹의 전술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나폴레옹의 약점을 정확히 파고들었죠. 결국 나폴레옹은 참패하고 몰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나폴레옹이 유배지로 떠나며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하죠. 나를 무너뜨린 것은 나의 적들이 아니라 내가 키운 나의 장군들이었다. 그 중심에 누가 있었다고요? 네, 바로 데지레의 남편 베르나도트였습니다. 전 남친의 야망을 무너뜨린 건 그가 버린 여자의 남편이었던 셈이죠. 이보다 더 통쾌한 복수극이 있을까요? 영원한 왕조와 사라진 제국. 결과는 어땠을까요? 나폴레옹의 보나파르트 왕조는 나폴레옹 3세를 끝으로 역사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베르나도트와 데지레가 세운 베르나도트 왕조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놀랍지 않나요? 지금 현재 2026년에도 스웨덴의 국왕인 칼 16세 구스타프는 바로 베르나도트와 데지레의 직계 후손입니다. 나폴레옹은 유럽 전체를 자기 혈통으로 채우려다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에게 버림받았던 상인의 딸 데지레는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견고한 왕가를 창시한 국모가 된 것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 함께 고민해 볼 포인트입니다. 과연 누가 진정한 승자일까요? 꼭 굵게 타오르다 유배지에서 고독하게 죽은 황제입니까?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대대손손 이어지는 평화로운 왕국을 만든 여인입니까? 베르나도트의 문신, 그리고 마지막 반전. 마지막으로 아주 흥미로운 썰 하나를 들려드릴게요. 베르나도트가 죽었을 때 그의 몸에서
문신 하나가 발견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프랑스어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해요. 왕들에게 죽음을. 젊은 시절 혁명가였던 그가 왕정을 타도하자고 새겼던 문신이죠. 그런데 정작 본인은 왕이 되어 왕조를 세웠으니 이 얼마나 지독한 아이러니입니까? 어쩌면 인생이란 우리가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더 의미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데지레 역시 처음에는 스웨덴의 추운 날씨와 낯선 문화를 견디지 못해 파리로 도망치듯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나는 왕비 체질이 아니야. 라면서 말이죠. 하지만 결국 그녀는 자신의 자리를 지켰고 역사는 그녀를 최후의 승자로 기록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전 남친은 황제에서 몰락했지만 버림받은 그녀는 왕가를 세웠다는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우리는 살면서 누구나 대지레 같은 순간을 겪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고 세상이 나만 빼고 돌아가는 것 같고 나의 진심이 무시당하는 그런 비참한 순간들 말이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나폴레옹이 조세핀을 선택한 것이 당장에는 신의 한 수처럼 보였을지 몰라도 역사의 긴 호흡으로 보면 그것은 자신의 몰락을 재촉한 최악의 한 수였습니다. 반면 버림받은 상처를 딛고 자신의 삶을 묵묵히 살아냈던 데지레는 본의 아니게 전 남친의 제국보다 더 오래가는 가문을 일궈냈습니다. 지금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 배신이마 실패가 어쩌면 여러분을 더 높은 곳, 더 안전한 왕좌로 인도하기 위한 운명의 장난일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함께 고민해볼 포인트를 던지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당신을 버린 그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우아한 복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이 정말 궁금합니다.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읽어보고 하트 날려드릴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지만 단단한 위로와 도파민 한 방울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나폴레옹은 몰랐지만 우리는 꼭 알아야 할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하셔서 다음번엔 더 날카롭고 흥미진진한 역사의 이면으로 다시 만나요. 지금까지 도파민 생성자 도생 썰록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어제보다 더 왕 같은 하루 보내세요.